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네, 이 시인은 일제 강점하의 그 암울한 삶 속에서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순결하게 노래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이 구절에서 낯설고 암울한 그 당대 현실의 구속과 부자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현실을 직접 움직이는 이가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사람인데 대한 괴로움에 연유된 슬픔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7년까지의 내용 속에는 이 같은 그 자신을 응시하는 부끄러움이 나타나는데 이 감정은 시대 현실의 그 부름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준엄하게 묻는 아주 도덕적 연결성의 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어두운 시대의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기 성찰이라고 하겠으며 이 시는 반성적, 미래지향적, 고백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작품의 끝을 명사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시상을 집약하고 여운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아주 대조를 해가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죠. 자, 비슷한 내용의 시구를 변주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가지고 화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구성부터 살펴보면은 1년과 2년은 슬픈 현실에 대한 인식이고 3년에서부터 6년은 현재의 삶에 대한 회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7년은 반성적 자기 성찰이죠. 그리고 8년에서부터 10년까지는 현실에 대한 제 인식과 극복 의지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쉽게 쓰여진 시라. 시를 쉽게 썼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이 이 제목을 그 쉽게 쓰여진 시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시를 쓰는 것은 마치 자신의 그 뼈를 갈아 넣는 것과 같이 그 힘든 그 작업이죠. 그런데 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했을까요? 시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시를 써본 사람은 조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쓴 시가 쉽게 쓰여졌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상황, 즉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작품을 살펴봐도 일제강점기인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저항하고 싶은데 시인인 화자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시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조가 섞인, 그래서 붙인 그 제목인 것입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의 그 일련을 살펴보면은 밤비가 속살거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상당히 표현이 직접적이죠. 밤비가 속살거린다는 것은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육첩방은 그 일본식 그 다다미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무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하에서 주권을 빼앗긴 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자, 이 연에서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는 표현에서 제목의 의미가 드러나지요. 부정적인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시인을 통해서만 대응하는, 시를 통해서만 대응하는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은 시인이기에 자신이 가진 수단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에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이죠. 자, 7년에서는 이연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시는 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그 노력의 결실이고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부조리한 그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신랄하게 반성을 하고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년에서는 1년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다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 이런 것을 변주라고 하지요.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그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했던 것이죠. 자, 8년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상황은 같지만은 자아 성찰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지요. 자, 9연에서는 등불로 어둠을 밝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런 표현입니다. 시대는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오듯이 화자가 소망하는 긍정적인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인 것이죠. 나가 의미하는 것이 본질적 자아인지 현실적 자아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오는데요. 문제 풀어보면 은근히 헷갈리죠. 보통 더 높은 사람이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먼저 악수를 권하곤 하지요. 따라서 최후 나는 더 발전이 되었을 테니까 본질적인 자아, 즉 악수를 권한 나가 본질적인 자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감상을 마치겠습니다.